60세의 선택, 그것은 단순한 은퇴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이냐 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대에도 계속 일을 하면 치매 위험이 무려 35% 낮아지고 우울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이 수치만 들어도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60세를 인생의 마침표처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으니 이제는 누려야 한다. 이제는 쉬어야 한다. 이런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과연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까요?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극적으로 갈라집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한 남성은 대기업에서 35년간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아두었고 연금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이제는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안양의 한 여성은 간호사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잠시 쉬었지만 뭔가 허전하다는 마음에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5년 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은퇴한 분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늦잠도 자고 하고 싶던 여행도 다니고 오랜 취미인 골프도 즐겼습니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눈을 떠도 할 일이 없다고, 심지어는 누구와 이야기할 기회조차 줄어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즐겁던 여행은 어느새 귀찮음으로 바뀌었고 친구들과의 골프 약속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시 일을 시작한 여성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젊은 직원들과 교류하면서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니 하루가 바쁘고 총실했고 몸은 피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 피곤함은 활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자부심은 단순한 돈 이상의 보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나이에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선택 하나가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단순히 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이미 60대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곧 다가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유와 쉼이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편안함이 5년 뒤, 10년 뒤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직후의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목적과 리듬이 사라지면 허무와 공허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처음엔 낯설고 피곤해도 곧 활력이 되고 삶을 다시 밝히는 불꽃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차이를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완전 은퇴를 선택한 분들이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간다 라고 하시는 반면 일을 이어가는 분들은 요즘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다 라고 웃으십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나이,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삶. 이것이 바로 60세의 갈림길이 주는 놀라운 대비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대는 오히려 새로운 20년의 출발선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지금 이 20년을 어떻게 보낼지가 바로 내 행복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일을 하라, 쉬어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이어갈 것인가 라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도 아마 스스로에게 묻게 되실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을까? 만약 여전히 답을 내리지 못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합니다.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앞서간 이들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길이 내게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멈추어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선택이 10년 후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면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지 않은 것 같지만 은퇴 후 삶에서는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단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저는 실제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 보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철수 씨,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60세에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바쁘게 달렸고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던 날 그는 드디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배우지 못했던 골프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하루가 끝없이 길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으니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반복되자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경기도 안양의 박미숙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고 명예퇴직을 한 후 2년 정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양원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용돈벌이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하며 얻는 따뜻한 교감, 젊은 동료들과 나누는 웃음,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야 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모 어르신은 평생을 중소기업 사장으로 바쁘게 살다가 63세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전남 순천으로 내려가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자연 속에서 살면서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택배기사가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될 정도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전의 김영순 씨는 전업주부로 평생을 살다가 62세에 제과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월급을 받아봤다라며 얼마나 행복한지 말했습니다. 빵집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그녀에게 커다란 의미였습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으로도 건강 상태로도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다른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삶은 극적으로 갈라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완전한 은퇴를 택한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졌고 반대로 일을 이어간 사람은 활력을 찾았습니다. 삶의 리듬은 달라졌고 건강과 정신 상태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일상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을 것인지, 누구와 어울릴 것인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5년, 10년 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직접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일을 이어가야겠다라는 마음은 처음엔 힘들어 보여도 결국 삶을 더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의 이미지, 즉 여행과 여가, 자유와 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목적 없는 자유는 곧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일을 이어간 사람들은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생활 리듬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니 체력도 좋아졌고 뇌를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이 그들의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활기찬 웃음, 바쁜 하루를 즐기는 표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 단순히 쉼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을 통해 활력을 얻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20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과학적으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 활력이 넘치고 또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기력해질까요? 그 차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일을 이어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수치로 보면 더 놀라운데 일을 계속한 그룹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40% 낮았고 치매 위험은 35% 감소했으며 우울증 발생률은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핵심 근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삶의 리듬과 목적의식입니다. 인간은 본래 일정한 주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며 저녁에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와 몸이 건강하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모든 일정이 사라지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곧 허무감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반대로 일을 계속하면 비록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만날 사람, 해결할 과제, 달성할 목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삶은 활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자극입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는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라는 원칙이 반복해서 확인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뇌를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대화, 새로운 기술 습득, all of this는 뇌세포를 자극하여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했던 박미숙 씨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배우고 다양한 성격의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젊은 동료들의 문화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었고 덕분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면 은퇴 후 아무런 자극 없이 반복되는 생활에 갇힌 사람은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존재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일을 완전히 그만두면 만나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족을 제외하면 대화 상대가 거의 없어지고 외로움과 고립이 찾아옵니다. 이 고립은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일을 이어가는 사람은 동료, 고객, 학생 혹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그 속에서 웃음이 생기고 대화가 이어지고 소속감이 회복됩니다. 이 작은 연결이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제적 안정감입니다. 60대 이후의 경제적 불안은 많은 노인들이 겪는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안정됩니다.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의 추가 소득은 70대나 80대, 정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대비가 됩니다. 경제적 완충 장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이 네 가지 이유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감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마음은 사회적 관계를 즐길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에서 뇌는 자극을 받고 규칙적인 일상이 유지되니 건강이 강화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가 모두 무너지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제적 불안이 우울감을 키우고 사회적 고립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며 무기력한 생활이 건강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과정을 수많은 사례에서 목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이제야 진짜 자유다 라고 말했지만 3년이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고 외롭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작은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덕분에 더 건강해졌다 라고 웃으셨습니다. 같은 5년, 같은 나이,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다른 결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리듬, 뇌의 건강, 사회적 관계, 경제적 안정이라는 네 가지 축을 유지할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분명합니다. 쉬고만 있으면 이 네 가지가 모두 무너지고 적절히 일을 이어가면 네 가지가 모두 강화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뇌 건강, 체력, 인간관계, 그리고 경제적 안정이 모두 연결된 문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작은 일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순한 과학적 이유를 넘어서 왜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힘인지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 일은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감각이 있어야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직장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모든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인생에서 자신의 자리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한 60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명예퇴직 후 처음에는 편안함을 즐겼지만 곧 마음이 허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며 세대 간 교류를 경험하니 매일이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의 진짜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60대 여성은
손님들이 오늘도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내가 직접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경험은 눈부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강해졌습니다. 단순한 시급 이상의 의미, 바로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규모 카페에서 일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고, 누군가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어떤 이는 재능을 살려 그림을 가르치고, 또 다른 이는 온라인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라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연결될 때 훨씬 더 건강합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대화, 고객과의 인사, 이 모든 사소한 순간이 외로움을 막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은 새로운 학습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른 세대의 문화를 접하며 뇌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강력한 자극제가 됩니다. 일 속의 작은 도전과 성취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돈이 충분하니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결국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큰 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원합니다.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와 역할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 자신만의 목적을 새롭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의미를 찾고 계십니까? 단순히 편안한 쉼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일까요? 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쉼만으로는 의미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든 새로운 역할이든 그것이 삶을 다시 빛나게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회와 연결되며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지위보다도 이 감각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 나만의 의미를 만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60세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실제로 어떤 일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60대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젊었을 때처럼 풀타임으로 치열하게 일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일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사례를 통해 그 길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사 출신이었던 한 분은 은퇴 후 지역 문화센터에서 평생교육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전하는데 단순한 강의료보다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교단에 설 때와 같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요리를 좋아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매일 정성껏 만든 음식을 손님에게 건네며 받는 맛있어요 라는 한마디가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수익보다 더 값진 것은 바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그 순간의 행복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플랫폼이 잘 발달되어 있어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뜨개질을 취미로 즐기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는 내 취미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놀랍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요즘 주목받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유튜브와 블로그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입니다. 60대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목수 출신 어르신은 은퇴 후 DIY 목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에게 알려주듯 친근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고 수익도 생겼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기술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은 펫시팅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돌보며 집에서만 지내던 시간을 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이 일은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사회적 교류와 경제적 보람을 동시에 줍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4시간, 주 3일 정도만 시작해 보십시오. 몸이 힘들지 않으면서도 삶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피로는 최소화하면서 활력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일하며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지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좀 쉬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야. 의사도 활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했어 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부모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정부와 사회의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 일자리 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분들은 신중년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부터 자금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도 60세 이상 전용 채용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기회를 찾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선택지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도구입니다.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으며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이라면 그 자체가 보석 같은 노후의 자산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만약 내일 당장 하루 4시간, 주 3일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작은 대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나누려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60대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시대에 60대는 여전히 20년 이상이 남아있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그러나 그 20년이 활력과 의미로 채워질지 아니면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흐를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면서 뚜렷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쉼을 택한 분들은 처음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너졌습니다. 체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대화 상대가 줄어들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이라도 이어간 분들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이유가 있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길은 5년, 1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를 이어간 사람들은 근육 감소율이 낮았고 치매 위험도 줄었으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절반 이하였습니다. 단순히 체력과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감과 사회적 관계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삶의 리듬을 유지하고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적절한 수입까지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의 4가지 선물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더 이상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쉼조차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이어가며 삶의 의미를 채워야 합니다. 쉼을 택한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둘째, 5년 후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계십니까? 셋째,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사색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의 선택이 70대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 뇌 기능, 인간관계, 경제적 여유, 이 4가지 지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결심과 행동이 쌓여 5년 후의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2번째 전성기를 열 수 있는 최고의 시점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미와 보람, 그리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작은 일이든 새로운 도전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다면 이번 주에 단 한 가지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하루 4시간, 주 3일의 원칙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를 찾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 선택 또는 이미 경험한 노후의 길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의미와 활력을 더해줄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